북한의 발사체 발사를 두고 정치권에서 논쟁이 벌어지는 사이 어제 한미 정상간 통화에서는 대북 식량 지원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국회에서는 중요한 의원총회가 잇따라 열립니다. 하나는 여당의 새로운 원내사령탑을 선출하는 민주당 의총, 또 하나는 당내 갈등의 분수령이라 할 수 있는 바른미래당 의총입니다. 복잡한 현안들, 여의도의 훈장, 정치구단 박지원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이란 핵위기 관련한 보도를 했는데요. 이 이란의 핵위기가 고조되면 북핵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지렛대가 될까요? 아니면 더 꼬이게 될까요? 더 꼬이게 될 겁니다. 그래요? 사실 미국이 가장 염려하는 것이 북한의 핵 확산, 네. 수출이거든요. 만약 이란과 연계가 돼서 기술 혹은 여러 가지를 수출을 했을 경우에, 네. 확산했을 경우에 참 세계는 굉장히 어려운 국면으로 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남북 간에 북미 간에 대화를 해서 비핵화를 해결해야 된다. 예. 이런 촉매제 역할도 오히려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촉매제가 될 거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는 효과는 있을 거라는 거네요. 상당히 압박이 되겠죠.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제재와 압박이 결국 이란이 핵을 다시 만지작거리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또 하노이 회담 후 북한은 어떻게 됐든 발사체를 쏘았지 않습니까? 예. 지난 4월에 쏜 거잖아요. 발사체를 쐈어요. 이 시점에 왜 쐈을까요? 그건 김정은 위원장이 고도의 미국에 대한 불만과 트럼프 대통령의 간보기를 해서 성공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지금에 와서는 간본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사실 그거를 빌미로 해서 판을 깨버릴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나 특히 폼페이오 장관이 기자회견을 해서 여러 언론과 인터뷰를 해서 네. 미사일도 아니다. ICBM도 아니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북한 영토 내에 떨어진 단거리 미사일이다. 단거리 탄도탄이다. 예. 참 죄송합니다. 발사체다. 네. 이렇게 정의하는 것은 설사 그것이 단거리 미사일일 경우에도 유엔 제재를 받은 사례가 없습니다. 미사일 발사 자체는 유엔 제재 사항인데 네. 자기 영토 내에 그런 단거리 미사일은 제재 사례가 없기 때문에 북한이 교묘하게 한 20발의 발사체를 쏘았는데 그중에 미사일이 포함되어 있다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지만은 아직도 미국에서 또 한미 양국 정부가 공조를 하면서 더 분석하고 국방당국이나 정보당국에서 아직 확정을 못 내리는 거 보면은 그 자체가 김정은 위원장이 교묘하게 선을 넘지 않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간을 보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예. 자, 어젯밤에 한미 정상이 통화를 했는데 미국하고 일본 정상 통화보다 시점이 늦었다, 뭐 통화 길이가 좀 짧았다 이런 지적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한 것을 가지고 말단지엽적인 생각을 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의뢰의 당사국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먼저 전화를 해야 되고 우리가 생각할 때 더 길게 얘기를 했으면 좋았겠죠.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특별하게 지금 현재 군사 정보당국에서 입증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외교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본 수상관은 좀 다른 얘기도 할 수 있었고 어제 어떻게 됐든 저도 어제 아침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그게 좀 이상하다 했지만은 당장에 전화해가지고 서로 잘 됐다 하고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하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로 완전히 안정됐다 이런 덕담을 나누면서도 지금 뭐 미국
보도에 의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예. FFPD 예.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했다는 거고 예. 또 우리 정부는 대북 식량 지원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인도적으로 가능하다 예. 하는 그러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뭐 왜 미국 발표와 한국 발표가 다르냐 하는 것은 뭐 정상회담 한 것도 아니고 예. 서로 좋은 면을 발표했을 뿐이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청와대 발표 내용에는 대북 식량 지원 문제가 들어 있고요. 예. 백악관 발표에는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청와대에서 논의 안 한 걸 했다고 했을 리는 없겠죠. 그럴 리는 없죠. 네. 또 우리 청와대 발표에는 FFPD, 네. VD 이건 없어요. 네. 그런 걸 보면은 그것도 얘기 안 했을 수 있겠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은 영원하고 무슨 뭐 불가역적이고 검증 가능한 것으로 완전 폐기해야 된다. 그런 말씀은 당연히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다만 이제 이 시점의 강조점이 달랐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럼 대북 식량 지원이 실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실행돼야 되고 맨 먼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유엔 식량기구의 발표에 의하면은 북한이 136만 톤의 식량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북 식량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통일부에서나 청와대에서 긍정적으로 오늘 현재 검토를 하고 지원을 하게 될 것이다. 예. 더욱이 어제 저녁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간에도 인도적 지원, 식량 네. 부족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못할 이유가 없고 네. 반드시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한미 정상 통화에 대한 이제 관심이 그 북한 발사체와 관련된 논의가 뭐 어떤 논의가 있었겠느냐 이런 관심이 있지만 사실 발사하고 사흘 있다가 통화를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안에 이제 한미 간의 인식 공유는 됐을 거고요. 지금 그러면은- 현재도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단단히 인식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그러면 있습니다. 어제 통화의 핵심은 대북 식량 지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러한 면이 즉 남북 관계가 네. 막혀 있던 게 인도적 식량 지원을 함으로써 남북 관계가 뚫릴 확률도 네. 많아지고 곧 이것은 남북 관계가 뚫린다고 하는 것은 네. 북미 대화로 연결될 수 있다. 예. 그래서 좋은 신호죠. 알겠습니다. 자, 미국이 그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데 좀 지난 3월 보고서하고는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뭐 지독한 뭐 이런 표현이 들어 있던데요. 그러니까 미 국무부 성명에 그렇게 담겼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만도 굉장히 북한으로서는 고마운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은 반드시 네. 인권 문제를 제기하거든요. 북한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강한 관심을 갖는 게 민주당입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현재 민주당이 하원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예. 미 국무부로서는 당연히 북한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조금 더 하원과 네. 관계를 스무스하게 하기 위해서 지독한 이런 표현을 썼지 않는가. 네. 그리고 당연히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미국은 지적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국내 현안으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그 골치 아픈데요.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경선부터 좀 예상해 주시죠. 뭐 사람은 말씀 안 하실 것 같고요. 제가 특별한 주문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세 명의 후보가 나와 있는데 1, 2위 간 표차, 2, 3위 간 표차 격차가 얼마나 날까요? 글쎄요, 그건 전 잘 모르겠고 이렇게 세 분이 첨예하게 네. 대결하고 있기 때문에 결선 투표는 갈 겁니다. 아, 결선은 갈 것이다. 예. 네. 결선에 김태년, 이인영 네. 둘이가 올라갈 경우는 또는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탈락하고 노웅래 후보가 올라갈 경우
그거는 조금 모든 경우수를 달라지겠죠. 다 말씀하신 거잖아요. 아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개 제가 원내대표를 3번 해봤는데요. 예. 4기 원내대표는 항상 이 공천을 네. 어떻게 할 것인가가 그 의원들이 투표하는 예. 바로미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친문 강화냐, 이해찬 대표 강화냐 이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러한 문제가 너무 치중이 되면은 비주류 네. 의원들은 위험하다 했을 때 다른 게 나타나는데 대개 보면은 그 주류보다는 예. 4기 원내대표는 비주류가 이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이게 만약에 경선과 시간이 좀 있는 상황이었으면은 박 의원의 지금 이 말씀이 기사가 됐을 텐데. 그러니까 예, 지금 이제 곧 그때는 나오니까요. 그때 그러한 얘기를 하면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순간은 아마 지금 의원총회 하고 있을 거예요. 3시에 시작됩니다. 예,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각 이제 국회 요번에 이제 20대 국회잖아요. 그렇죠. 1년 단위로 하니까 4기 마지막 원내대표를 선출할 때는 의회의 결과가 나온다. 비주류가 될 경우가 많습니다. 많다. 지금까지 보면은 공천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공천에 대한 만약 네. 주류가 잡아서 당신들이 공천을 독식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네. 그리고 현역 의원들에 대한 항상 공천이 보장되는 것을 원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해찬 대표는 지금 이미 공천 룰을 만들어 가지고 개혁 공천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비주류 의원을 내세워서 네. 원내대표로 내세워서 2인자이기 때문에 대표를 견제할 확률이 높다 이거죠. 그러나 한국당은 저는 개혁 공천이 안 될 겁니다. 통합에 우선을 하기 때문에 예. 결국 개혁 공천에는 멀지만은 상당히 그 보수 대통합으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통합 공천은 개혁하고 멀지만은 당선 가능성은 또 높을 수 있어요. 네. 백전노장들이 하기 때문에. 그러나 모든 것은 국민이 심판하지만은 네. 어떻게 됐든 집권 여당이나 야당이나 4기 원내대표는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기준으로 의원들이 투표를 하기 때문에 예. 비주류가 많았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제 여당의 새 원내대표가 뽑히게 됩니다. 몇 시간 뒤면. 지금 한국당과의 관계를 다 중요한 과제로 제시하고 있더군요. 새 후보다. 당선된 새 원내대표가 한국당에 가장 시급하게 제안해야 될 카드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국회로 돌아와라. 그건 이제 요구고요. 아, 뭔가를 그러니까. 줘야 들어올 아니, 수 글쎄요. 있다라고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인생 문제가 국민들이 굉장하게 아우성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경, 네. 심사도 해야 되고 그러할 때 당신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겠다. 그리고 지금 가장 큰 문제인 패스트트랙. 네. 이것도 숙려 기간 동안에 검경 수사권 조정이건 공수처건 또는 선거제도 개혁 문제에 당신들과 함께 논의해서 하자. 예. 이런 것이 될 겁니다. 뭐 그런데 대개 보면은 과거에는 임기가 다 5년 5월 달에 끝나고 시작하고 했거든요. 네. 그러면 그 원내대표 간의 합의 사항은 원내대표가 바뀌면 다 무효가 되고 새로운 팀들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니까 네.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었는데 이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작년 12월에 선출됐지만은 잔여 임기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와 경쟁적으로 네. 원외투쟁을 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신임 원내대표는 나경원 대표와 협상하는데 상당히 그 임기 그런 문제로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올해 12월까지는 계속 어려운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대개 선거 1년을 앞둔 네. 마지막 국회는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총선을 의식해서 대개 투쟁들을 많이 합니다. 예. 싸우기를 많이 해요. 네. 국민들한테 많은 비판을 받죠. 그렇지만은 어떠한 경우에도 총선을 의식하기 때문에 저는 나머지 1년 국회가 그렇게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국민들의 비판을 받더라도 싸움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는 거예요. 예. 자, 민주평화당은 내일 뽑죠. 내일 뽑을 예정입니다만은 예. 아직 조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대냐 경선이냐 이것도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죠. 추대 경선을 했는데 네. 추대하기로 결정을 하고 아무도 등록 안 하기 때문에 네. 내일 다시 얘기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장병환 원내 대표가 한 번 더 하도록 네, 추대하는 분위기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합의를 했는데 네. 장병환 대표가 내가 3번을 계속했기 때문에 또 하기는 하지 어렵다. 않겠다. 그럼 그래서 천정배 의원설이 나왔던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장병환 원내대표도 못 하겠다. 천정배 의원도 못 하겠다. 그럼 혹시 박지원 의원께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아무도 추대를 안 하네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아마 잘 조정될 겁니다. 장병환 원내대표로 잘 조정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사람은 바뀔 거다. 원체 장병환 원내대표가 완강하더라고요. 네. 오늘 또 우리 초선 의원들 몇이 그래도 장병환 원내대표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해서 제가 통화를 했더니 이제 않겠습니다. 놔주십시오 그러던가요?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럼 천정배 대표도 절대 안 하겠다. 그래요? 누가 합니까 진짜? 글쎄요. 그런데 왜 저는 추대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방송이 너무 많으셔서. 아니 글쎄 저도 안 합니다. 그럼 왜 제가 지금 원내대표를 3번이나 했는데 네. 그래서 결국 16명의 교섭단체도 되지 않는 예. 그런 우리 민주평화당이기 때문에 잘 협력해서 협의해서 잘 될 겁니다. 예. 뭐 잘 될 거라고 하지만 누가 될지에 대해서 말씀 안 해주시네요. 그건 지금 아무도 몰라요. 네, 알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의총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뭐 초반부터 일단 의총 공개 여부를 놓고 좀 날선 입장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비당권파에서 소집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될까요? 어려워질 겁니다. 손학규 대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손학규 대표가 정계 개편에 불씨를 붙일 거다. 네, 그리고 손학규 손에 발을 빨리 빼라. 네, 안철수 대표가 찜질하기 전에 해라. 라고 했는데 이미 바른미래당은 안철수, 유승민 이 두 원 계파가 예,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손학규, 김관영 물론 현직 대표이고 원내대표이지만은 아주 곤혹스럽게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곤혹스러운데 저까지 다른 말 하면 안 되니까 그냥 잘 되기 바랍니다. 근데 뭐 오늘 15명이 소집을 했어요. 네. 15명이면은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반이 훨씬 넘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지도부를 지금 불신임하려는 그런 움직임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만약에 원내대표를 네. 김관영 원내대표를 그 불신임하려고 의총이니까. 하는 네. 거죠. 만약 당 거기서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했기 때문에 네, 어렵고 네. 그러면 의총에서 그렇게 의결을 하면 구속력을 갖습니까? 당연히 가져야겠죠. 그래요. 그러나 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네. 뭐 나무당 그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남의 당 생각해요. 말씀하시려고 나오신 거라 제가 아니요. 여쭤보지 않을 수가 만약 없는데. 예. 민주당이나 한국당 같으면은 얘기할 필요가 있지만은 네. 바른미래당은 이미 끝난 거 아니에요? 이건 진짜 그런데 옛날부터 우리 남의 당 어머니가- 말씀 못 하신다더니. 아니요, 우리 어머니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죽을 사람이나 죽은 사람한테는 칼 대지 마라. 음. 제가 지금 칼 안 대도 그냥 가요. 그래도 궁금한 게요. 이게 지금 하태경 의원이 입장을 낸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다른 당으로 내년에 출마하지 않는다라는 약속 결의를 하면 김관영 원내대표 자진 사퇴한다고 했으니
그렇게 하자. 일종의 제안이기도 하고 또 하태경 의원 말은 이것이 김관영 원내대표 제안이니 그것을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하태경 의원 입장으로서는 네. 자기의 여러 가지 이념과 정치 경력상 한국당으로도 갈 수 없고 네. 또 민주당으로도 갈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바른미래당을 함께 가야 된다 네. 하는 그런 충정에서 말씀하셨지만은 네. 이 국회의원들이라는 게 그렇게 결의했다가 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정체성이 가장 중요한 거다. 지금 원체 유승민, 안철수 이 두 계파의 의원들과 네. 손학규 거기는 또 계파도 아주 적어요. 네. 이념이 안 맞는 거예요. 이념도 다르고 정체성도 안 맞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렵다. 네. 현 지도부가 어렵다는 말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안 될 일을 열심히 할 필요 없다. 네. 헤어지는 게 좋아요. 오늘 의총이 그런 계기가 될까요? 저는 그런 계기가 당장에는 안 되지만은 빠른 시일 내에 올 수밖에 없고 그렇게 오지 않으면 오히려 바른미래당은 구렁텅이로 더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맨날 싸우고 있으면 되겠어요? 네. 자, 오늘 시간 좀 그 마무리하는 의미에서요. 오늘 10일이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이더라고요. 대통령 국정 2년을 한번 좀 총평해 주시죠. 저는 무엇보다도 이명박 박근혜 잃어버린 대북 정책을 10년을 다시 살려서 남북관계 개선과 특히 북미 간 정상회담을 가져온 예. 그 업적에 대해서 가장 높이 평가합니다. 네. 그리고 적폐청산 등 사회적 변혁도 굉장히 높이 평가하지만은 가장 큰 문제인 경제 문제에 대해서 물론 당연히 최저임금이나 또는 노동시간 단축 같은 탈원전 같은 것은 지향해야 되지만은 예. 너무 급진적으로 해가지고 실패한 것이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